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정치 일정들이 수년되고 있고 나와서 이제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 이재명 대표 뭐 상태를 보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곧 뭔가 좀 최후 통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선거가 아니면은 뭐 더 기다려줄 여유도 있겠지만은 이게 총선 시계 일정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게다가 설날까지 있잖아요. 2월 2일부터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요쯤에 있다 보니까 1월 셋째 주를 넘기면은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다. 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시계를 봤을 전체적 일정을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칙과 상식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면은 아마 요거 관련해서 최후 통첩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나와서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지 뭔가 본인들의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지금 뭐 시기만 미뤄진 거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돌풍은 일어날까요?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전망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돌풍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3지대 돌풍? 저쪽은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와서 예.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역시나 뭐 검사니 뭐 그쪽으로 좀 물갈이를 해도 전부 윤석열 직계로다가 뭐 공천을 한다든가 또 이재명도 뭐 소위 뭐 비명 쳐내고 뭐 친명 공천으로 치닫는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야 이게 진짜 두 당 안 되겠구나. 그럼 저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3지대에서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지대 특히 무당층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싫고 제3의 어떤 새로운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 그 새로운 신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잠재력이 실제 그 4월 달에 투표장에 갔을 때 그 투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정당이 과연 내 생각대로 잘못하고 있거나 하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3당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인태 사무총장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천이 너무 사적 공천으로 진행되는 게 뚜렷해질 경우에는 그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아마 제3지대에 표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진행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 신당이 크게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연대가 사실 깨졌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깨져나가면서 사실은 기존의 영남 기득권 카르텔과 이른바 용산 눈치만 봤던 이 자판기 정당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새로운 시작과 혁신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태 사무총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무슨 직계 공천을 한다든지 무슨 용액관을 낙하산 공천한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공천의 영향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볼 때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양당이 잘하냐 못하냐의 변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3지대에서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천하용인에서도 지금 한 분은 빠져서 세 분만 가 있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 이야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세력과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 이것들이 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신당은 상당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당원 모집 18시간 만에 뭐 2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20일쯤 창당대회 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류의 온라인 가입으로 이제 당원을 받은 게 거의 유례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이로 모집한 건 한 장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팩스로 받거나 뭐 종이로 받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모두를 이제 그 구글 폼 같은 이런 네. 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이런 방식은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든가 이런 제도가 너무 조금 이런 기술 발전, 테크놀로지 발전에 좀 뒤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를 이제 구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좀 주고 아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명 정도 됐다. 뭐 아까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들어지려면은 5개 지역에 1,000명 지역 시도당에 1,000명씩 해서 총 5,000명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이거는 이미 뭐. 충족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바람은 좀 어느 정도 바닥에서의 바람은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거는 어쨌든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대선도 아니고 예. 정당 지지로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영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고 그걸 믿고 들어오느냐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제 느낌입니다만 매우 확정적으로 공청 파동은 일어날 것 같고 뭐 이삭 죽기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하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자구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지금 뭐 어떤 인재들을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천하람, 허은하, 안철수 세 분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이 뜨니까 이준석이 지더라.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요, 그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재밌네. 저희가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릴 겁니다. 의사 타진 단계까지 가는 분이 그럼 있습니까? 네, 계십니다. 다섯 중진에 손가락을 계십니다. 예. 넘어갑니까? 사실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습니다.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허은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합류하려는 의원들 중진 포함해서 10명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창당 선배라고 할 수 있나요? 안철수 의원은 이거 이삭 줍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제3당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내공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가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왜 현역 의원 숫자를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총선이 있기 전까지 기호가 네. 배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당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삭죽기라도 현역 의원 배지가 있는 분을 데려오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서 각 당에서 경쟁력이 없고 각 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공천에 탈락한 또는 컷오프한 경선에서 패배한 이런 사람을 탈당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삭죽기로 데려온다고 한다면 그게 저는 제3당으로서 큰 파괴력이 있을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2020년에 국민의당을 해봐서 알아요. 근데 국민의당 할 때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한 20% 가까운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왔을 때 호남에 있는 구태 정치인을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당시 의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데려와서 결국은 그분들의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국민의당이 결국 그런 식의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당에서 여기 경쟁력이 없다고 내쳐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배지를 모은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의 조언이 저는 본인의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뼈저리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허은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1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은하 의원의 저는 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의원직도 던지고 신당에 합류했는데.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런 그러니까 누군지는 뭐 안 들어봤으나 대충 저런 거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 근데 실제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런 유의 게. 근데 이게 정말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좀 새를 부풀리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기는 한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박지원, 정동영, 청정배를 다 구태 정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 하나 하고 네. 이게 너무 심하게 공천이 물갈이가 되면은 이삭죽기가 무능력자나 이런 사람이었는 게 아니라 양질의 사람들이 또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엄청난 큰 공천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꼭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굉장히 많은 다자구도의 네. 형태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이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냐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